여러분, 잠깐만요. 스크롤을 멈추고 저를 봐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급하게 목을 축이셨나요? 제발 오늘부터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그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결국에는 평생 차갑고 무거운 기계에 팔을 연결한 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을 오가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협박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10,000명을 무려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의학계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죽어갑니다. 저는 이호선입니다. 지난 32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 왔습니다. 투석실 침대에 누워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제 가슴은 너무나 아픕니다.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들조차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자연치유의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기로 말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위험한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재료를 구하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부엌 찬장 어딘가에 놓여 있을 그 흔한 꿀 한 스푼입니다. 지금 코웃음 치시는 분들 계시죠? 에이, 겨우 꿀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임상 결과는 의료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볼 때 변기의 비누 거품처럼 하얗고 풍성한 거품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붓고 발목이 통통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파이지는 않으세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서너 번씩, 심하면 67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시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며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찢어지고 구멍이 뚫려서 본래 걸러내야 할 소중한 단백질과 영양분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어떻게 망가진 콩팥 필터를 기적처럼 복구하는지 그 의학적 원리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둘째, 신장 기능을 갉아먹는 최악의 꿀 섭취 실수 4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3배로 증폭되는 천연 조합식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절대로 꿀을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군 4가지 유형을 명확히 경고하겠습니다. 여섯째, 추석 직전까지 갔던 실제 환자분이 어떻게 단 3달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왔는지 그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 속 붓기 없는 가벼운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석실이라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같은 노인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그 걱정과 의구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 역시 3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던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현대의학의 가장 큰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표준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합니다. 화학식만 보면 비슷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진실은 교과서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하얀 정제 설탕,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그 설탕은 혈관 벽을 긁어내고 콩팥의 사구체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한순간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재만 남기고 사라지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했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게 만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 특히 콩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반면에 진짜 천연 벌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절대 아닙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들꽃과 산꽃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빛 액체 속에는 무려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 숨쉬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오래도록 타오르면서 콩팥세포 하나하나에 꾸준한 힘을 불어넣는 진짜 생명 에너지원입니다. 실제로 꿀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낀 녹과 찌꺼기를 닦아내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콩팥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콩팥이 미친 듯이 날뛰다가 탈진해버리지만 꿀을 먹으면 콩팥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의학 학술지에서 꿀의 항염증 효과와 조직 재생 능력, 신장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 속에 어떤 성분이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적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부엌 찬장에 있는 꿀단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속의 정수기인 콩팥을 고쳐 쓴다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원리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사구체의 염증을 강력하게 닦아내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한쪽 콩팥에만 무려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200만 개입니다. 이 필터는 마치 아주 가늘고 정교한 채와 같아서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는 걸러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분과 단백질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필터에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반대로 찢어져서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소방수로 투입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직접 들어가서 필터에 달라붙은 녹과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부어오른 조직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세포의 손상 지표가 현저히 낮아졌고 사구체 여과율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피를 걸러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찌꺼기와 부산물을 남겨서 오히려 콩팥을 더욱 피곤하게 만듭니다.
콩팥이 그 찌꺼기까지 다 걸러내야 하니까요.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의 몸속에서 한 번 분해되고 정제된 단당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별도의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섭취하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콩팥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상급 청정 연료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매연이 심한 경유를 넣는 낡은 자동차와 깨끗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최신 전기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팥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강해져서 몸의 붓기가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기를 타고 세균이 거꾸로 올라가서 방광과 콩팥에 염증과 고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많이 고생하십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천천히 만들어냅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콩팥과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자연스럽게 죽이고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자연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바로 혈압 조절과 혈관 보호 작용입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높은 혈압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꿀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탄력성을 높여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콩팥을 위한 종합 영양제이자 천연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때와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살은 젊게 만들어줄 꿀 섭취의 골든타임 3가지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3번의 기회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새롭게 재생될 것입니다. 자, 이제 꿀이 콩팥에 엄청나게 좋다는 건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때를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 들고 흔한 물도 때를 맞춰 마시면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관찰하고 치료하며 발견한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완전한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밤새도록 콩팥은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 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급하게 마십니다. 이것은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콩팥에 줍니다. 콩팥이 놀라서 움츠러들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티스푼을 완전히 녹여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이 꿀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하고 진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천연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위장과 장을 깨워 움직이게 하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처방했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 첫 소변의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마치 꽉 막혔던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를 한 잔씩 드실 겁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주는 달콤함과 각성 효과가 오후 시간을 버티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의 소중한 수분을 억지로 짜내어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크림과 설탕은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콩팥에 2중 3중의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오후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완만하게 오후 피로를 풀어주고 무엇보다 콩팥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후 커피를 끊고 꿀 레몬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몸에 붓기가 빠졌다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선생님, 자기 전에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한 컵 가득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미지근한 물 서너 모금에 꿀을 살짝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꿀을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만 떠서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잘 때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간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바닥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잠을 강제로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되고 덩달아 방광도 민감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자기 전 꿀 한 스푼이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미리 비축해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숙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즉, 꿀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면서 콩팥도 푹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마다 대여섯 번씩 화장실에 갔던 70대 환자분이 자기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실천한 후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시게 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밤새 콩팥이 제대로 쉬어야 낮에 다시 피를 걸러낼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황금 시간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콩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꿀 섭취의 치명적인 문제점 4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완벽하게 지키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신다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오히려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시거나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은 제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꿀 섭취 시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실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리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여서 꿀을 타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콩팥을 살리는 핵심 성분인 각종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이 섭씨 6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되고 변성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당독만 남겨서 콩팥 필터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로 뜨겁게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충분히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꿀 속의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콩팥을 청소하고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드시거나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드시거나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단맛이 확 느껴질 정도로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콩팥은 그 과도한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과여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콩팥 엔진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미친 듯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에 많아야 2티스푼, 적당하게는 1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살짝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흔한 실수인데 바로 가짜 꿀, 즉 사양 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재래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보셨을 겁니다. 국산 100%라고 써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십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진짜 천연 벌꿀이 아닙니다. 벌들이 자연의 꽃에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벌들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들어낸 꿀을 사양 벌꿀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성분을 보면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의 자당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짜 꿀을 드시면 콩팥에 좋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아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무료디나 액상과당을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액상과당은 콩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괴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천연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찬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꿀은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쉽게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탄소동위원소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숫자가 -22 이하여야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또한 양봉협회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소중한 콩팥을 위해 드시는 것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농가의 천연꿀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공복에 꿀만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은 산성을 띠고 있어서 민감한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에 꿀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거나 간단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실수만 확실히 피하셔도 여러분은 꿀의 효능을 100%, 아니 2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꿀을 올바르게 고르고 먹는 법까지 완벽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몇 배로 극대화해서 콩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짝꿍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꿀 조합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제가 32년 임상 경험을 통해 직접 발견한 꿀과 찰떡궁합인 천연 짝꿍 음식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을 꿀물에 살짝만 더해줘도 콩팥을 청소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2배, 3배로 증폭됩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신선한 레몬이나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사과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신마들렌은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결석을 서서히 녹여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C는 꿀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서 콩팥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 결석으로 고생하시던 환자분이 꿀 레몬물을 석 달 드신 후 결석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에 티스푼 끝으로 아주 살짝만 섞어 드시면 몸에 은은한 온기가 돌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콩팥이 일하기 쉬워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이 꿀 계피차가 어떤 보약보다 효과적입니다. 단,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적이니 정말 조금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짝꿍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콩팥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저며서 꿀물에 함께 우려 드시면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생강꿀차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다만 생강도 자극적일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넣고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그냥 꿀물 말고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 한 꼬집 또는 생강 한 조각을 더해서 드셔보십시오. 맛도 훨씬 풍부하고 콩팥도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과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는 진짜 천연꿀이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부디 흘려듣지 마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지면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좀 고쳐보겠다고 드신 꿀이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꿀을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꿀은 설탕보다 착한 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질은 당분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8% 이상으로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널뛰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고혈당은 콩팥의 모세혈관을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을 먼저 안정화시킨 후 주치의와 상의하여 아주 소량만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는 소중한 손주들을 위한 절대적인 경고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서 먹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아이가 생후 12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치명적인 세균의 포자가 극히 소량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영아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돌이 지난 후에도 최소 18개월까지는 꿀을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심한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분들입니다. 드물지만 꽃가루나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꿀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꿀을 드실 때는 아주 소량만 드시고 30분 정도 지켜보면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 경우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꿀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천연 선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한 모든 이론적 무장을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이 변화한 생생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의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눈앞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8년 전 만났던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영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 밑은 검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박영애님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딱 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소변 전쟁 때문에 삶이 지옥 같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룻밤에도 5번에서 7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동안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멍하니 앉아만 있고 무엇을 하든 의욕이 없어서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된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니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이제 늙어서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로 그 꿀 섭취법을 정확히 처방해 드렸습니다.